반갑습니다. 김민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리딩을 잘하기 위한 저만의 룰을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룰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수능 21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런 리딩 컴프레hension을 잘하기 위해서 리딩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리딩 21번, 수능의 21번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vocabulary. 그냥 vocabulary가 아니라 어떻게 단어를 보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래머를 우리가 vocabulary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머 파트입니다. 그래머를 이때까지는 리딩하는데 적용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해석하는데 이런 건 도치야 아니면 관계대명사야 요 정도로 봤지만 조금 더 해석에 리딩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그래머가 어떤 건지 오늘 선생님하고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paraphrasing입니다. 이거는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어들이 다르게 쓰여지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딩 스킬입니다. 리딩 테크닉인데 오늘 선생님이 스키밍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문 보시면서 1분 동안 또는 2분 동안 잠시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해 둔 상태에서 지문을 충분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다시 선생님과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보셨죠?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지문을 풀어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방법을 한번 보고 그 방법이 어떻게 활용되어졌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밑줄 친 의미의 함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They are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서 보는 순간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문법적인 거와 단어적인 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에어 기타라는 아이를 선생님이 눈여겨봤어요. 여러분들은 에어 기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선생님은 두 가지. 기타인데 만약에 에어 기타를 모르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기타인데 연주하는 거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덜을 쓰지 않나요? 라고 고민을 해보셨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더가 왜 쓰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어기타라는 아이는 게임이에요. 그 미드나 아니면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그 짧은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혼자 집에서 막 이렇게 기타 가지고 연주하는 거, 게임하는 거 가지고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보셨다면 얘가 오락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안 됐다. 근데 기타인데 여기 부분에 더가 없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게 포멀하지 않다라는 거죠. 되게 형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형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왜 더가 쓰이지 않았냐 했을 때 더는 악기에는 다 더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를 어떤 경우에 쓰지 않냐면 재즈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음악들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더를 쓰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더가 들어왔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뭐 하는 거죠? 이런 에어 기타를 게임을 하는 겁니다 라고 정도까지 해석이 되셨으면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위로 가지 않고 여기서 데이를 보고 데이를 찾아볼게요. 데이를 쭉 찾아보니까 여기가 데이가 있네요. 여기 데이가 있어요. 데이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일지도 모릅니다. 재즈 뮤지션 같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즈 뮤지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재즈 뮤지션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어떤 appearance를 가지고 있어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제밍하는 거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잼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사과잼, 맞죠? 사과랑 설탕을 끓여서 이렇게 끈적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그리고 트래픽 잼, 그렇죠. 교통 체증 상황. 그리고 또 생각나는 잼이 전자전, 전쟁에서의 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제밍하는 거 있죠. 전자전이라고 하는데 전자기기들이 전파를 이렇게 직선으로 보내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제밍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또 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를 추론하면서 선생님은 가봅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잼이 그러한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인디엔 결국에는 그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얘네들은 재즈 뮤지션하고 비슷할 거예요. 맞죠? 그렇게 같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밍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을 올라가서 보니 여기서 모일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great improviser. 즉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정도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그 지문 아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즉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서 나와 있네요. 당신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즉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대요.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지 않냐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마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아냐면 이러한 사람. 그게 뭐냐면 깊은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당신의 요거 띄워 써기 해야 되겠네요. Where you work. 너의 일하는 장소에서.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면 깊은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뭘 가진 사람? Great improviser. 정말 뛰어난 즉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게 재즈 뮤지션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재밍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지 않다? Nothing 하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꼭 뭐와 같다? Intellectual air 기타를 하는 것 같다.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대충 이 사람이 하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 쓸 스킬은 여기까지 지문을 읽었으면 선생님은 찾아야 될 게 두 가지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대인은 찾았으니까 선생님은 재즈 뮤지션이라는 단어가 키워드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했냐면 스캐닝을 해서 재즈 기타리스트를 찾았어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겠죠. 여기 있네요. 재즈 뮤지션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인 재즈 기타리스트를 찾았어요. 이렇게 위로 쭉 문장을 봤더니 재즈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재즈 기타리스트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이 문장부터 볼게요. 그것은 만듭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생각하도록 만든대요. 재즈 기타리스트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준대요. 자,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설명은 나와 있지만 앞으로 좀 가볼게요.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선생님은 재즈 기타리스트를 찾았고 그 앞을 보니 이것은 어떤 거냐면 be bound to fail.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다시 갔어요. 한 번 더 갔더니 처음 문장이네요. 처음 문장이 나오네요. 처음 문장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만 잠시 보겠습니다. 어떠한 배움의 환경일지라도 여기 띄워져 있어야 합니다. 다룰지 모릅니다. 오직 어떤 거? 데이터베이스 인스팅트.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능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그렇죠? 그리고 또는 improvisatory라고 해서 improvisatory instinct 하면 그냥 즉흥력이라는 게 창의성을 가지는 거예요. 활용하는 능력,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는 능력, 활용하는 방법,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것 또는 이거
환경을 다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거를 무시합니다. 이 또한 무시하는데 뭐를 무시하냐면 나의 능력의 반을 무시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게 아마도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어떻게 실패하냐면 좀 더 설명을 하겠죠. 이게 재즈 기타리스트 같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10초면 됐어요. 근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죠. 근데 한번 볼게요. 재즈 기타리스트인데 어떤 재즈 기타리스트냐면 그들은 not going to make it.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할 거래요. 해결해내지 못할 거래요. 뭐를? 만약에 그들이 a lot of music theory, 엄청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don't know, 뭘 모른대? how to jam in a live concert 하는 걸 모른대요. 우리 아까 잼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왔다면 이제 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알기는 재즈 기타리스트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보면 악보를 보지 않고 그날의 화음이나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즉흥력이 뛰어나지겠죠.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마음 안에 놓고 그것을 음악으로 풀어내요.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거, 즉흥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거, 그 비슷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사실 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하지만 텍스트 클루에서 문맥상에서 딱 보니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니 자, 그러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즉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재즈 뮤지션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재즈 뮤지션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전에 나리지였죠. 그냥 쌤이 K라고 표현할게요. 나리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즉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거를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가 부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딱 이거예요. 나리지는 되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즉흥력은 나리지는 깊지가 않대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 부분이 뭘 나타내냐? 즉흥력을 나타낸다 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 생각하기에 자, 우리가 그럼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즉흥력이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되는 거.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선지를 봤더니 선생님 간단하게 보니까 획득하는 거래요. 경험을 획득하는 거.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강화시키는 거. 강화시키는 거.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죠? 여기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획득하는 건데 어떤 획득이냐면 그 지식을 획득하거나 또는 즉흥력을 키우는 건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뭘 향상시키죠? 그들의 크리에이티비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나요? 예, 주제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아닙니다. 1번은. 2번은 보여주는 건데 뭘 보여주냐면 여기 딱 보면 solid knowledge. 단단하고 그런 knowledge, firm한 knowledge. 이거 그냥 know겠죠. 아는 거, 지식 있겠죠. knowledge겠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즉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아닐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expert. 전문가가 나오면서 in depth knowledge예요. depth knowledge니까 우리 즉흥력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죠. 그럼 3번도 아닐 것 같아요. 네 번째는 performing 하는 건데 뭘 performing 하는 거냐면 누구를 위해서? highly educated audience에 대해서. 자,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맞죠? 높은 교육된 청중을 위해서 어떤 performing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displaying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creativity ability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not
rooted in firm knowledge. 이때까지 firm knowledge 얘기했었는데 firm knowledge가 아닌 거겠죠. 아닌 거겠죠. 이거 말로 즉흥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걸 푸는데 30초 걸렸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사고했는지 사고의 방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빨리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스킬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스킬은 vocabulary예요. 에어기타라는 단어를 알고 두 번째 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잼이라는 단어는 선생님 보기에는 이런 거였어요. 맞죠? 음식에서, 그 다음에 교통체증, 그 다음에 전파방해,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잼에 대해서. 근데 이런 동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1, 2, 3번까지는 알았지만 4번은 선생님이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있죠. 속성을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이런 뜻으로 쓰였겠구나 텍스트 클루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죠? 사실 이렇게 외워요. 잼이라는 단어, 1번 음식, 2번 교통체증, 3번 전파방해, 이런 거, 4번 어려운 상황, 이렇게 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어를 이렇게 외우면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로 추론하기가 힘듭니다.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국어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장. 대장하면 뭐하죠? 신체기관, 우두머리, 장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장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문맥안에서 외웁니다. 소장 밑에 소장하고 같이 있는 장기는 신체기관은 대장이죠. 그리고 너희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뭐라고 하죠? 대장 또는 CEO라고 얘기할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빌려갈 때 저기에 적고 가세요. 대장에 적고 가세요 할 때 그 대장은 어떻죠? 장부를 의미하죠. 여러분 외우실 때는 아마 1, 2, 3번으로 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의 상황을 보면서 외우셨죠. 맞죠? 텍스트 클루를 보면서 이 지문이 이 대장이란 뜻이 1번, 2번, 3번으로 쓰여졌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단어를 외우실 때 그냥 한 단어 외우지 마시고 그 아이의 속성의 뜻을 보면서 안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시면서 단어를 이해하시면서 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잼을 외우실 때도 잼은 음식인데 어떤 그냥 잼이야. 음식의 잼은 따로 있어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 트래픽 잼은 트래픽 잼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전파방해에 대한 잼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연결하면서 잼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에서 외우듯이 그냥 1, 2, 3, 4 외우면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권유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씩 떨어뜨려서 상황에 맞춰서 외우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외우고 싶어요. 하지만 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로 떨어뜨려서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선생님이 본 파트는 그래머예요. 그래머에서 벌써 선생님이 이게 게임이라는 걸 알아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진짜 연주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버렸다고 했죠. 뭐를 통해서? 더를 통해서. 여기서 스타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면 야 얘는 게임하는 거구나. 실제 연주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머 파트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거의 30% 이상을 작용시킵니다. 이런 자그만 근거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머 부분을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스캐닝을 했어요. 선생님이 스캐닝 뭘 했냐면 재즈 기타리스트라는 아이를 가지고 스캐닝 했어요. 밑에서 재즈 기타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위로 글을 찾아가면서 스캐닝을 한 거예요. 타겟을 잡았죠. 재즈 기타리스트라고. 그래서 제일 위에서 찾아봤더니 재즈 기타리스트가 바로 위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30초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paraphrasing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팅트가 있고 improvisatory instinct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많은 뜻으로 쓰였어요.
지문하며 지문에 나왔던 거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나왔어요. 두 번째는 jamming이며 creativity, not rooted in firm knowledge. 이렇게 다양하게 패러프레이징이 되어서 이 문제 하나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그 방법을 조금 더 이해하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내년에 수능 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분처럼 제가 생각하는 중학생분이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2년 동안 선생님하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천천히 하나씩 선생님이 얘기했던 리듬을 좀 더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